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소송을 준비하는 미혼모를 위한 글을 준비하였습니다. 소송이 가능한 조건 및 절차에 대해서 5분 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 해결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소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가능한 때는 법률혼 관계를 맺었던 부부는 사건 본인인 자녀가 친생자라는 사실을 별도로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혼모의 경우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친부가 자녀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인지 신고로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친생자임을 확인하는 인지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미혼모 양육비 소송을 제기하기가 용이합니다. 민법 제855조 2, 제859조에 따르면 혼인 중에 자녀가 아닌 자녀의 경우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혈액 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 인자의 검사 등의 과학적 방법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친생자 확인이 된 후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합니다. 친생자 확인이 충분한 경우 인지 청구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부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거지를 알지 못한다면 주소 보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이 발급한 주소 보정 명령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요청을 하면 상대의 현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송달이 되지 않는 사실을 소명하여 신청합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질 경우 법원 게시판의 게시, 신문게재,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한 공시가 이루어지는데요.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재판이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급 책임을 피하려고 허위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일명 배드파더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할 때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미혼모 양육비 소송의 절차를 밟을 때 어려운 점은 과거와 장래의 비용을 모두 산출하고 상대가 지급할 때까지 이행명령을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재판에 들어갔을 때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시 필요한 증거 청구 취지를 밝힌 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는 다음의 사항을 밝히는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 충당 방법, 청구인의 소득 내역 및 재산 내역, 장래의 자녀에게 지출되는 평균 생활비 및 교육비를 산출한 근거 등이 미혼모 양육비 소송 시 필요한 증거입니다. 청구 금액을 산출할 때 고려되는 사항은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이 기본적입니다. 그러나 만일 친부가 재산 및 소득 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법원에 전한다면 청구 금액에서 감액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대방의 소득 내역 및 재산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도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고 당장 지급이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피고들이 많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 목록을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제출을 거부하거나 누락하고 은닉하였다면 재산 조회를 신청합니다. 그때는 피고가 원치 않아도 원고가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는 언제까지? 그동안 법원의 심판에 의한 지급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양육비는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자녀들이 성년이 된 때로부터 10년 내에만 청구하였다면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할 경우 장래의 양육비에서 40% 내로 결정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는 도과하지 않더라도 당장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하여 과거에 받지 못한 비용부터 장래에 발생할 비용 전부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미혼모 양육비 소송이 진행될 때 필요한 법적 절차에 대해서 5분 안에 이해가 되도록 간략히 설명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혼자서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생각되실 텐데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감액 결정을 받게 되는 미혼모들이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법인에서 해결한 사례를 통하여 위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외면한 친부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례. 의뢰인은 자녀를 원치 않는 A씨에 의해서 미혼모로 자녀를 출생하였습니다. 6년간 의뢰인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A씨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A씨는 출산에 동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정말로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친부가 과거에 자녀 출산을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혼모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음을 답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인을 선임을 원하였기에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 해당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A씨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6년간의 양육비를 소급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것과 장래에는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는 가정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어서 당장 의뢰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서면을 제출하여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재산 명시를 신청하여 A씨에게는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를 소급한 금액인 2,88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할 것과 장래에는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부 의뢰인들은 친부가 조금이라도 비용을 보태는 것에 만족하고는 합니다. 그리하여 불합리한 금액으로 합의할 때도 있는데요. 친부의 재산 상황을 확실히 파악한 후에 결정하여야 추후에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홀로 양육비 청구를 준비하고자 하였으나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찾아주십시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